예, 반갑습니다. 이슈입니다. 이제 어제 날짜로 다시 시장 다소 밀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 전날 어느 정도 이제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되던 국내 증시가요, 다시금 이제 하락폭을 맞이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스피 2,500선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이틀 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전일 아쉽게도 다소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선부터 해가지고 2,450선 근처까지 박스권으로 아직도 돌파나 이탈이 나오는 흐름은 아닌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월요일 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2,450선 이하로다가 조금 밀린다면 2,400선 근처까지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2,500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쭉쭉 본격적인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 어떤 시장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는 확실한 이탈이나 혹은 돌파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라던가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790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760선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돌파, 그 다음에 혹은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는 보유 종목들 좀 일부 정리한 다음에 예수금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종목들, 그동안 관심 있던 저평가 종목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LG화학이나 그동안 상승세가 나왔던 2차 전지 쪽으로 주로 이제 하락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라던가 삼성전자 우선주 등도 역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철강 업종은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라던가 포스코홀딩스 등 계열사들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이라던가 기타 강철 관련주들 역시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등을 이제 발표하면서 앞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면요. 코스닥 역시도 대부분 다 이제 파란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강보합권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에코프로 같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조정폭이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등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방법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략해드린 히든 종목들 수익률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메디아나 그 다음에 대원강업 같이 22일 날짜에 말씀을 드리고 교육도 해드렸는데요. 둘 다 각각 이제 10% 조금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앞전에서도 해당 흐름이 끝나진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상승. 네, 그다음에 프롬바이오와 DNC 미디어, 그다음에 지에논 에너지는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계신 선배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50%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정말 효자 종목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다소 이제 눌림목 구간이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도 OTT 관련주라든가 드라마, 웹툰과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영과 흥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역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에논 에너지 역시도 이제 전일 날짜로 좀 어느 정도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 11.4%, 그다음에 신스틸 같은 경우는 31%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종목까지 해서 16종목이 나갔는데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리파인,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전세 사기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뭐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금 방안을 협약 중에 있는데 해당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먼저 탐색해가지고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를 알아봐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15% 이상 상승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뉴스라든가 이슈가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K옥션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 증권 토큰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정말 소폭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고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까 해당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4x4 같은 경우는 공략해드리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건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신도기형 같은 경우는 6.3%.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당일날 이제 오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략해 드렸는데 바로 당일날 4.3%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형주인데도요. 그다음 유엔젤 같은 경우는 좀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하면서 최소한 5%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종목 16종목 중에서 16종목 모두 100% 수익권에 도달했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우하이텍이라고 노란톡방에서만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됐던 주력 종목입니다. 2월 6일 날짜에 교육을 해드렸고 2월 17일 바로 어제 날짜잖아요. 어제 3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하고 바로 추세가 한 번도 안 꺾이고 조금씩 느린 흐름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바로 이제 전일 날짜에 그리고 그 앞전 이틀 전날부터 해가지고 급등 흐름 보이면서 30% 가까운 목표가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우하이텍이 이렇게 5,250원 이하로다가 매수 교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 5,800원부터 해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날짜는 2차 목표가에 근접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건 총 계좌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27.87% 이렇게
수익권에 도달했다라고 교육방에서 인증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앞에서 교육을 해드린 종목이라서 이렇게 같이 인증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틀 전이죠. 15일 날짜에 수익 실현한 삼진입니다. 23%대의 수익권에 도달을 했고요. 날짜가 1월 26일 날짜, 최근이잖아요. 1월 26일 날짜에 앞에서 이건 좀 시간이 걸렸는데 1월 26일 날짜에 매수 교육을 해드렸고 공략을 해드렸는데 조금 빠졌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빠졌다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분봉 차트거든요. 분봉 차트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빠졌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왔고 당일날 상한가는 도달을 했었거든요. 도달을 했는데 상한가 도달했음에도 23%면은 당연히 조금 빠졌다가 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진 16.44%, 이 앞에서는 23% 이렇게 수익권에 도달해서 인증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전일도 수익 실현, 그 다음에 바로 전에도 수익 실현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감사 인사로다가 이렇게 수익 인증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MBT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는 좀 이제 좀 시장도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좀 수익 실현이 좀 더디다가 그 앞에서도 MBT 같은 경우는 수익이 17.8%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MBT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이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다가 주봉상에서 강하게 앞전 거래량을 크게 돌파하는 흐름의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 이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뭐 여기서 바로 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봉이다 보니까 여기가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봉으로 느려서 보면은 좀 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MBT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시세 분출도 나오기 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MBT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실현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17.15%, 19.76%, 16점 이렇게 분할 매도로 항상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가 필수로다가 진행을 해야지만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매수 평단가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이제 매수하신 분도 어떤 분들은 2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13%대 적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매수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서 매수를 하느냐, 또 매도를 얼마나 고점에 한 번에 팔 때와 그래도 고점 이제 상승이 이어질 때 계속적으로 분할로 매도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교육해드렸던 신도기형과 4x4 이렇게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습니다.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4x4 말씀드린 대로 7일날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렸고 8일 날짜의 고점으로 19.07% 상승을 했다. 보시게 되시면 4x4는 방송 이제 오전 7시 방송에 이제
방송 교육을 해드렸는데 출발은 마이너스 2%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매수가 가능했다.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뭐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플러스로 당일날 한 4에서 5% 정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구간만 먹었어도 못해도 한 7% 정도는 수익 가능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에서 잡으신 분들은 플러스 5% 정도면 7%잖아요. 네,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 조정받다가 바로 다음 날짜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19.7%, 네, 19.07%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히든 종목 방송에서 이렇게 드렸고 초성으로 피읍, 비읍, 이응, 피읍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렇게 확실하게 나갔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 하락 추세에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약간 봉우리 같은 요런 언덕을 하나 만들고 나서 현 위치가 상한가를 한번 낸 다음에 여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드린 날짜가 정확히 요 날짜입니다. 요 날짜에 보이시나요? 여기 날짜에 이제 오전 7시에 장 전에 드렸고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었는데 상한가 앞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 반등 바로 이틀 만에 19%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K옥션 같은 경우는 5일선 따라가는 종목이다라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STO 관련주 최근에도 아직까지 뭐 큰 상승세 나온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을 잘만 잡으시면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월 31일 날 방송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2월 3일 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5% 상승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STO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증권 토큰 관련주의 발행 주체 자체가 증권사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나 키움증권이나 아니면은 미래에셋증권 이런 증권사들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주들은 특별하게 이제 관련된 주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술품이라든가 부동산 기타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증권 토큰이다 보니까 해당 STO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갖다 되돌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저희가 드렸을 때가 이때인데 추세를 아직도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위치 한번 잘 파악하신 다음에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11% 상승이 나왔는데 천천히 5일선 따라가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21%, 그다음에 적으신 분들은 11%.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핀텔 같은 경우 17%. 이렇게 계속적으로 종목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큰 폭의 상승, 뭐 많으면 60%, 적으면은 한 5, 6%도 거의 이제 꾸준하게 매주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국주정 20%. 이런 종목들 수익들 편하게 지금은 낼 수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종목들 매수하고 수익난 종목들은 박스권 상단이 2,500선 근처 되면은 또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고 매도를 하시면은 이것만 무한 반복해도 계속적으로 돈을 복사할 수 있는 이렇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인데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런 이제 꾸준한
수익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100% 넘는 수익들도 있고요. 네, 뭐 앞에서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 자체가, 왜냐하면은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네, 저희 노란톡방 선배분들께서 고맙다라고 수익 인증을 이렇게 매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수익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는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전일 날짜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 뭐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특히나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가 23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워낙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끝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미 올라간 종목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들어가기 힘들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께 다음 상승 예상하는 종목 테마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AI 관련돼 있습니다. 다만 AI 관련된 뭐 앞에서 상승 나왔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아니라 이제는 AI 시대의 핵심인 AI 반도체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예상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AI 반도체 대학원 3곳에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뭐 계속적으로 챗 GPT 2달 만에 1억 명을 썼다. 물론 이거는 이미 소프트웨어에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AI 반도체는 AI 관련된 이슈가 끝난다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AI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에서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듯이 AI 관련주 역시도 순환매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AI 관련주 앞에서 상승 나왔던 게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미 어제 날짜에 어제 셀바스 AI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심지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끝난 테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 수는 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순환매가 돌 섹터가 AI 반도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뿐만이 아니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동통신사, 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통신사, 그다음에 뭐 대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개발에 독자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냥 대기업에서도 자체 내로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이 워낙 몰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형식의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영상 자체, 그러니까 영상은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유튜브에서도 AI를 통해서 영상을 훔쳐다가 올리거나 또는 이제 챗 GPT에서도 영상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유튜브와 구글 쪽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워낙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미 개발이 되었고 기술 개발이 되었고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몰리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아닌 다음번 이제 순환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돌 테마를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종목들로는 워낙 많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긴 하지만 MK전자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위치, 그러니까 이미 많이 상승한 AI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막 상승이 시작한,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큰 폭의, 이번 주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큰 폭의 상승,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 날짜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조정이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몸통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조금 소폭 상승하는 듯한,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가 어디냐? 5일선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은 뭐 세력선이라고도 하고, 추세를 5일선 추세를 따라가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 알아봤잖아요. 아까 솔트록스라던가 코난테크놀로지 등등등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5일선을 따라서 추세 상승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위치가 딱 여기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서 뭐 갭 상승을 하든 아니면 장중에 힘으로 돌파를 하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AI 관련된,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에 말씀드릴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요. 워낙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 좀 큰 폭 상승 나왔다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 위치 자체도 좋고, 거기다가 어제까지 해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다 받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만약에 AI 반도체 이슈가 한 번만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큰 폭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히든 종목을 뭐 다 뽑아 드리고 싶었어요. 뭐 MK전자라던가 제주반도체,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히든 종목 한 종목은 이제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인데, 세 종목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열 가리기 힘들어서 일단은 관련주로 두 종목을 소개하는데, 이 종목들 역시도 관심 종목에 넣고 조금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종목은 넣어 두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한다 그러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고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나 혼자서 이게 뭐 구분이 안 된다, 뭐 앞에서 설명드린 MK전자도 이게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흐름인지 조금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다 이렇게 얼마 정도의 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얼마의 매수 타점으로 보고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다 안내를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한번 문의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차트인데요. 물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앞에 보시면은 이 기간이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몇 개월입니다. 그죠? 그 몇 개월 이내에 이 거래량을 뭐 반도 못 미치잖아요. 앞전에 이제 큰 폭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 자체도 지금 거래량 대비하면은 솔직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을 받았고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종목이다. 정말 아쉽게도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량하고 뭐 초절전 이제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유한 두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수급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좋은 거는
기간 조정도 거쳤다. 네, 조정을 거친 종목과 안 거치고 그대로 상승하는 종목은 위험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다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일봉으로 좀 짧게 잘라 놓은 건데 보시기 편하도록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그러니까 하락 자체가 길게 이어졌거든요. 앞에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도 뭐 한두 달 거친 게 아니라 몇 개월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추세가 이런 추세에서 급등, 그다음 조정,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주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그 종목들과 해당 종목은 제가 일부러 거래량은 표기를 안 해놨거든요. 거래량과 금액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바로 맞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왜냐면 앞에서 4x4 때도 제가 맞히시는 분들께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을 한 분이 다 맞추셨어요. 물론 드리는 게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은 어렵게 힌트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죠. 왜냐면은 AI 반도체 관련주니까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점이냐? 반도체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나 안 됐나를 검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업체가, 물론 검사 업체는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만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게 국내에선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 종목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 자체가 1에서 2년 동안은 길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 나오고 다시 추세 상승.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그냥 바로 급등 나왔던 앞에 이제 제주반도체라던가 그 다음에 뭐 NK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앞에서 이미 한 번은 상승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급등보다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렇게 물결형으로다가 상승 조정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종목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제 소폭 이 음봉 보이시죠? 소폭 조정세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앞에 AI 반도체 주 관련주와 비슷하게 이미 조정을 거쳤다.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3월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거든요. 감사보고서가 뭐냐? 금융감독원에 이제 제출을 해야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정이라던가 감사 판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심사라던가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3월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은 좀 재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자본 잠식이라던가 이런 뭐 이제 기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을 가지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솔직히 살 떨리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던 종목도 정지를 당하면은 보통 이제 상장 폐지 심사 기간이
짧으면 몇 개월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1년에서 2년까지도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뭐 한정이라던가 네, 비적정, 네, 감사 의견 거절 이런 게 뜨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정지 이후에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지 여부 판단하는데 또 몇 개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개선 기간이 부여된 다음에는 네, 보통 여기서 1년이거든요. 개선 기간에서 정확히 1년 뒤에 너희 회사가 그래도 뭐 좀 개선이 될지 여부를 한번 판단할 테니까 한번 개선을 해봐라 해서 개선 기간을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본 잠식의 경우 너무 이제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많고 예, 운영되는 자금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뭐 수익을 늘리든 아니면 부채 비율을 줄여가지고 이걸 해결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뭐 감사 보고서 역시도 감사 보고서에서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라던가 예, 비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갖다 고쳐가지고 다시 내는 감사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서 2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뭐 상장 폐지라던가 아니면 다시 뭐 그래도 적정으로 뜨면서 다시 상장이 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일단 2월 그다음에 뭐 5월 이렇게 감사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제출 기간 전에 웬만하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보는 게 마음이 후련하지. 진짜 수익 뭐 5에서 10% 더 먹겠다. 아니 뭐 50%더 먹겠다고 해가지고 예, 들어갔다가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런 점은 주의하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감사보고서에서는 좀 안전한 종목이다. 물론 이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웬만하면 이런 거에서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사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해당 종목 역시도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슈화됐던 테마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AI 관련주는 아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네. 그러면은 왜 이 종목 특히나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략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앞에 이제 나갔던 종목들처럼 중소형주는 아닙니다. 대형주이고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네, 이게 뭐 다 힌트니까요. 잘 이제 들으시고요.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원래는 폐배터리 관련주보다는 환경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무 재생 뭐 이런 쪽의 사업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자회사 쪽에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전일 날짜에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원래는 상승폭이 한 25%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상한가는 조금 못 미쳤고요.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좀 한 10%대까지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안 좋은 흐름이면은 꼬리를 달고 좀 흘러낼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 흐름을 보고 매수 타점과 손절가를 정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이렇게 해서 물론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상승이 나왔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 사업도 자회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폐배터리 관련주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느냐? 정부에서 결론은 정부, 삼성, 그다음에 뭐 경영권 분쟁 이 세 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재료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2차 전지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2차 전지, 뭐 2차 전지든 뭐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라고 칩시다. 배터리. 2차 전지는 뭐 결론은 같은 말이니까요. 전기차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뭐 이제 화학작용을 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 다 될 거잖아요. 그럼 수명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어차피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뭐 이게 화학물질이 가득 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임의로 뭐 땅에 묻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이슈화가 되면서 해당 관련주들이 바로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52주 최고가, 다 이제 에코프로 BM 역시도 52주 최고가. 관련주들 자체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갔는데 이제서야 어제 날짜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끝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환매가 돈다. 현대차가 상승했다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에 상승하고 그 다음 하청업체가 상승하는 것처럼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제 자회사 아래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서야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역시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고점들. 자, 여기서 정고점은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이제 앞에서 이제 저항대를 다 어느 정도는 돌파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저 앞전에도 고점이 있잖아요. 물론 저항대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정고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자, 상승 나왔다가 어디서 부딪혔나요? 이 녹색 선에서 계속 부딪히거든요. 보시게 되면 녹색 선에서 계속 부딪히죠. 이게 뭐냐면은 121선입니다. 앞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앞에서 61선에서 부딪히고요. 그죠? 여긴 21선에서 부딪힙니다. 이렇게 기준점 어디가 저항대고 어디가 지지냐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마다 그리고 뭐 이평선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이 어디에 있고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완전 바닥권 종목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대부분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 걸쳐서 상승 나오고 여기 부딪혀서 다시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대형주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역배열 같은 경우는 하나씩 밟고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바닥에 두고 상승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물론 이제 240일 마지막으로 1년 이동평균선까지는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정고점의 매물이 이쪽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이제 본인들의 매수가가 오면은 어느 정도는 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고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지금은 잡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돌파를 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짜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게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매수 타점 노란톡방에서 다 하나씩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입장에서 한번 확인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사업은 이제 그 4차 산업, 특히나 2차 전지가 발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왜냐면은 최근에 리튬 자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 금지, 수출 금지,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기술을 수출을 금지하면서 나온 히토류, 이런 이제 광물들이 결론은 다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이제 필요한 자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리튬도 뭐 한 번 쓰고 버릴 거냐라든가, 뭐 히토류는 뭐 당연히 이제 버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원들이 뭐 한두 개가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뭐 4차 산업,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쓰고 버려진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재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을 아낄 수가 있고 그만큼 기술 자체도 개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각국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휴대폰도, 이렇게 큰 휴대폰 자체도 결론은 왜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솔직히 전기차 보면은, 예전에 자동차는 뭐 이렇게 날렵했다라고 하면은, 요새 전기차는 이렇게 앞에는 날렵하다가 뒤가 이렇게 크잖아요. 제가 너무 그림을 못 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날렵한 자동차가 있는 반면에 바퀴 이렇게 달리고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뒤에 배터리가 달리다 보니까 여기가 각이 지고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앞모양 보고 저는 처음에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가 조금 우리나라 국산차처럼 좀 투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결론은 여기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외관 자체도 조금 좀 흉한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걸 갖다 이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2차 전지는 점점 그러니까 전지 자체가 적어지고 작아지고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작아질수록 이런 뭐 예를 들어 시계에도 좀 작은 약으로다가 오래 가는, 뭐 반영구적으로 쓰는 배터리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배터리 자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폐배터리 관련 이제 해당 히든 종목 받아보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